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트로이트가 경기가 없는 날이었다 보니까, 제가 우선 오늘 NBA 조합표 발송하기 전에, 딱히 좋은 매치업이 없는 날이기도 하니까, 금액은 기본 이하로 좀, 접근 권장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말리 피즐리가 이거를 못 넣네요. 컨테스트도 없었고, 수비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를 얘가 리바운드 잡고 딱 내려와서 이거 다시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예 수비수랑 아예 뭐, 컨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거리가 멀어서 이게 슛으로 올라가는 자세예요. 여기서 이제 공이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경기 끝나고, 뒤뜻은 적중하고, 그런 상황인 건데, 주전 몰빵조합이 뒤트승 레이커스 승이었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서 연장을 가서 발립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거는 참 진짜로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자, 어쨌든 연승 마감이 됐습니다. 참 아쉽죠. 연승 마감이 됐는데, 제가 오늘 경기가 4경기밖에 없는 날이라서 솔직히 좀 그랬어요. 근데 내일은 반드시 만회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일 NBA 컵 대회 일정이거든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인데, 잠시만요. 자,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 경기죠. 자, 우선 이 지금 컵 대회 상황판을 같이 보면서 좀 그걸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0승 2패, 그리고 브루클린 1승 1패로 양팀 모두 득실 마진 관리도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생존을 하려면 승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올랜도랑 뉴욕이 1등, 2등은 유력한 상황이지만 3등님 와일드카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3등까지 생존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등, 2등 뉴욕하고 올랜도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 3등 자리가 이제 경쟁을 좀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필라델피아가 이기면은 3등 자리를 경쟁할 여지가 좀 생기겠죠. 뒤에 경기가 브루클린하고 샬럿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긴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필라델피아 직전 경기를 제가 봤는데 막아낀 수준이더라고요. 재수가 너무 없고 폴 조지 영입은 완전 최악의 한 수가 됐고, 폴 조지도 이 필리건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빅3 완전체 첫 경기였고, 맥시가 딱 20분만 소화를 하긴 했지만 20분 동안 대략 결정하는 게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최악의 활약을 선보였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맥시는 당분간 20분 커트라인이 철저히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엔비드가 직전 경기는 그 이전 경기를 보다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만, 닉널스 감독은 무능한 감독이라고, 뭐 이거 챔피언 반지까지 우승까지 경력이 있는 감독이라서 무능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올 시즌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꼭두각시 감독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인게임 조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멤피스전에도 멤피스가 3점이 터지는 날이었잖아요. 그럼 수비 전술을 변화를 해서 와이드 오픈이라도 잘 안 내게 기회를 안 주게끔 좀 인게임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뭐 하길 바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디펜 레이팅은 뭐 최근 3경기 뭐 12를 찍고 있건 뭐라건 다른 건 둘째치고, 얘네가 지금 치르는 경기들이 기준점이 대폭 낮게 받고 있잖아요. 전 시즌 대비해서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거진 210대만 줄곧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기준점이 낮아진 이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언더를 오바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이유는 오펜 레이팅이 꼴찌 팀이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공격력이 나쁜 팀. 근데 제가 직접 멤피스전에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확실히 정신무장은 된 것 같아요. 이 팀미팅 사건이 있고 나서 엔비드가 그래도 최소한 뛰어는 다닙니다. 그러고서 이기려고 엄청나게 좀 간절한, 그리고 심판한테 막 항의하는 모습, 이런 것만 봐도 엔비드의 지금 정신문양이 달라진 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직전경기 뭐 35득점이나 기록을 했었죠. 야출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이 브루클린전의 컵 경기란 특이성도 존재를 하고 메인으로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서브는 필라마엔. 필라델피아가 이번 경기만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라는 점, 특히나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저는 이번 경기까지도 득점을, 그러니까 공격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저는 이번 경기만큼 야투적인 측면이나 뭐 득점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맥시랑 폴 조지가 폴 조지가 결장을 하든 말든 솔직히 폴 조지는 없는 이만 못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오바메인으로 컵 경기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플라마엔 이렇게 봤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컵 경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패스가 많죠. 언더는 안 갑니다. 컵 대회는 무조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원래 컵 경기인 거 인지하기 전까지 뉴욕하고 골스 경기는 언더 좋게 봤었어요. 근데 안 봅니다. 컵 경기는 저 언더 안 가요. 워싱턴하고 보스턴 경기입니다. 자, 워싱턴하고 보스턴 경기는 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자, 잔여 일정 게임 3까지밖에 안 나오죠 화면에.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턴이 지금 이 조별리그 2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3등이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지금 보스턴이 이 DIFF가 득실 마진이거든요. 몇 점 차로 승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순위가 당연히 승패가 당연히 이 조별리그 순위 매겨 1순위고 2순위가 이 DIFF 득실 마진입니다. 3등이 포인트예요. 대량 득점. 근데 어찌됐건 3순위까지는 뭐 뒷전이겠고 득실 마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스턴 입장에서는 같은 1승 1패지만 득실 마진이 클리블랜드가 플러스 15고 보스턴 플러스 2에 불과하죠. 근데 애틀란타는 2승 0패를 찍고 있고. 근데 애틀란타가 뭐 남은 일정이 시카고 클리블랜드한테는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네가 뭐 전승으로 조별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고. 당장에 뭐 시카고 전에도 장담을 못 하겠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 딱 이것만 보더라도 두 각이 나오죠. 보스턴이 지금 당연히 승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이 득실 마진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뼈 아픕니다. 이거를 좀 가져와야 돼요. 누구한테? 오늘 상대하는 워싱턴이죠. 워싱턴한테 이거를 최소한 뭐 한 플러스 20 정도는 만들어 놔야 클브라고 애틀 상대로 만약에 같은 전적으로 이제 조별리그가 맞췄을 때 더 최종 순위가 누가 높은지. 보스턴이 득실 마진 관리를 못하면은 애틀란타가 3승 1패, 보스턴이 3승 1패, 클리블랜드가 3승 1패 찍으면은 보스턴이 3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득실 마진 상황으로라면. 그러니까 와일드카드가 자리로 좀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스턴이. 그러니까 보스턴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번 워싱턴전에 대승이라는 겁니다. 대승. 자, 이제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3일 휴식 후 치르는 경기고 보스턴은 2일 휴식 후 치르는 경기입니다. 체력적으로 양팀 모두 온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우선 워싱턴은 2일 이상 휴식 후 치르는 경기에서 되려 더 개판 깨졌음을, 더 대패를 더 훨씬 더 많이 당해왔음을 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틀 이상 휴식을 쉬었을 때 평균 득점이 102점, 103점 이 정도 수준에 불과했고 더 놀라운 거는 오래 쉴수록 3점 성률이 더 나빠졌다라는 겁니다. 20%대 수준으로. 보스턴은 2일 이상 휴식한 경기에서 마진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평균 득점이 120을 우습게 넘기는 수준이었고 또한 올 시즌 보스턴은 원정에서 홈보다 더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홈에서 득실 마진 플러스 5.3, 원정에서 플러스 13.6. 그러니까 원정에서 마진 차이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원정에서 평균 득점 자체도 4.8점이나 더 높아지는 게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올 시즌 승리한 경기, 올 시즌 내내 이 승리한 경기 평균 점수차 승리가 정확하게 13점 차였고, 워싱턴은 패배한 경기에서 평균 18.8점 차로 패배를 당한 팀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이 이미 한번 있었죠. 이때도 워싱턴 홈이었고, 워싱턴이 102점밖에 내지를 못하면서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서 20점 차로 무난하게 보스턴이 찢은 경기였습니다. 가비지 타임이 8분이나 발생이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자, 이 경기도 사실 제가 컵 경기인 걸 인지 안 했을 당시 이거 언더로 오버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무조건 가비지 타임이 또 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서 언더로 봤던 거예요. 언더로 원래 써놨었어요. 이거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오버로 바꾼 건데, 왜 바꿨냐면은 컵 경기라서. 그러면은 직접 맞대결에서 보스턴이 대략 한 20점 차 이상으로 찢었을 때 언더가 났거든요. 가비지 타임 8분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컵 경기에선 가비지 타임이 정말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막 시종일관 30점 차, 40점 차까지 났던 경기가 가비지 타임 몇 분 가져갔죠? 2분 30초가 나왔습니다. 가비지 타임이 이렇게 8분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스턴도 지금 득실 마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가비지 타임이 짧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은 보스턴이 이거는 끝까지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좀 혈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언더보다 오버가 훨씬 유력하다고 봤고, 보스턴 마인이 당연히 메인입니다. 보스턴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세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즈랑 골스 경기입니다. 1, 2, 3, 4. 자, 골스 상황을 보면 골스는 2승 0패로 조비리를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약간 죽음의 조예요. 멤피스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뭐 뉴올리언즈는 거의 꽁승인 상황이니까 멤피스 입장에서는 같은 홈 경기겠다. 댈러스전만 어찌저찌 뭐 하면 2승 2패 만들고 얘네에서 2승 2패 한 팀 나오면 말드 경쟁은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득실 마진은 너무 나빠서 사실상 좀 힘든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이 경기는 결국에는 이 세 팀에서 댈러스, 덴버, 골스 이 세 팀에서 와일드카드를 누가 가느냐가 좀 중점인 조겠죠. 근데 골스가 지금 가장 1등에 있지만 불안한 건 득실 마진이 역시 낮다라는 겁니다. 댈러스 보세요. 플러스 38이죠. 이게 직접 뉴올리언즈 전에 30 몇 점 차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핵가비지 경기가 나오면서 댈러스가 완전히 찢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득실 마진을 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제대로 한 거죠. 댈러스 입장에서는. 골스 역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 필요합니다. 대승이. 뉴올리언즈 상대로 똑같이. 뉴올리언즈는 솔직히 지금 이번 경기에서 GTD로 바뀐 격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뭐 잉그램도 그렇고 호킨스도 그렇고 아웃 상태였던 애들이 GTD로 격상되는 애들이 좀 많은데, 걔네들이 솔직하게 좀 복귀를 좀 어느 정도 하더라도 저는 골스 마인버든이 왔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올 시즌 맞대결이 우선 두 번이 있었습니다. 1차전에 18점 차승 골스가, 두 번째는 15점 차승, 다 대승이었는데 이 두 번 모두 지금 정도로 뉴올리언즈가 라인업이 망가진 상황은 아니었어요. 2차전에는 뭐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스 다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골스가 원정에서 치른다라는 변화가 있는데, 앞전 두 경기는 모두 골스 홈이었고 이번엔 뉴올 홈이라는 변화가 있긴 한데, 올 시즌 골스는 원정에서 홈보다 평균 득점이 6점 이상이 높고 득실 마진도 훨씬 더 높은 팀입니다. 원정에서 지표가 더 좋으면 좋았지 더 나빠지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앞에 조별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스 이번에 뉴올전 치르고 컵 경기, 조별 경기, 마지막 경기가 어디죠? 덴버 원정입니다. 덴버 원정이면은 이때는 솔직히 요키치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요키치가 있는 덴버 홈, 가뜩이나 고산지대 홈발 가장 많이 받는 팀 중 하나인 덴버 홈에서는 골스가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있을 덴버랑 댈러스 경기에서 댈러스가 이겨가지고 2승 1패가 됐다라고 치고, 골스는 이겨 3승 0패가 됐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덴버전에 얘네가 저 3승 1패가 됐고, 댈러스의 마지막 경기인 멤피스전에 얘네가 이겨가지고 3승 1패가 똑같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댈러스는 플러스 38이랑 압도적인 득실 마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최종 1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골스가 마지막 경기인 원정 덴버를 홈에서의 덴버를 이길 거란 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골스가 지금 이번 경기 이 뉴올리언즈 원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최선의 결과물, 가장 바라는 결과물이 뭐겠느냐, 대승입니다. 대승. 댈러스 마냥 이런 마진을 만드는 게 얘네 목표일 거예요. 지금 플러스 8밖에 안 되죠. 최소한 얘네도 플러스 40, 뭐 플러스 2, 최소 25 정도. 이 정도 이상은 만들어 놓는 게 목적일 거란 말이죠. 내일 백투백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만 골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뭐 상황이나 여건이나 지금 뉴올리언즈의 라인업 상황을 보더라도 이거는 골스 마인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골스 마인 메인으로 저 서브는 이것 솔직히 이것도 언더 봤거든요. 근데 이거 패스로 바꿨습니다. 컵 경기는 언더 절대로 안 가요. 저는 느낀 건데 미러키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컵 경기다 보니까 좀 정배충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리고 정배충까지는 아니죠. 미러키랑 인디애나 경기. 자 우선 이거 조별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미러키가 지금 한 경기밖에 안 치러서 1승 0패 그리고 인디애나 0승 1패인데 사실 이 미러키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직전 토론토 컵 경기 전에 완전히 해관도 경기를 했습니다. 토론토랑 99대 85였나 그랬죠. 99대 85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미러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선택한 건 마진이거든요. 얘네가 이기면서 좀 대승을 좀 하겠다. 인디애나 전이건 마이애미 원정이건 그리고 마지막 디트 원정이건 좀 이런 그걸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정규 시즌에서도 미러키는 지금 굉장히 수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수비가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디펜스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에 고무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러키가 딱 1점 차 패배 이것도 오심으로 진 건데 이 샬럿 전에 1점 차로 졌었고 그리고 휴스턴 전에는 딱 1점 차로 승리를 거뒀고 이런 접전 구도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러키가 리바운드를 압살당하는 경기들이 다 이랬거든요. 리바운드만 압살 안 당하면 미러키는 지금 대승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일 정도로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고 충분히 좋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스턴하고 샬럿전에는 미러키가 정말 아주 큰 차이로 리바운드를 완전 크게 발렸던 경기였는데 인디애나의 올 시즌 약점이 리바운드가 너무 나쁩니다. 우선 최근 3경기 공격 리바운드 26위 그리고 총 리바운드 28위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봐도 인디애나는 올 시즌 공격 리바운드 리그 꼴찌입니다. 총 리바운드 29위 꼴찌에서 2등이에요. 대놓고 올 시즌 리바운드가 전혀 안 되는 팀입니다. 인디애나가. 그러니까 미러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얘네 흐름, 행보상 미러키가 지금 인디애나 리바운드만 압살을 안 당하면은 쉽게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디애나가 지금 리바운드 대놓고 꼴찌 팀이다? 그러면은 미러키가 리바운드만 안 밀리면은 이건 미러키가 홈에서 충분히 대승 가능성을 볼만하구나 라고 분석이 된 경우인데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가 미러키를 업셋을 했었죠. 그러고 정규 시즌에서도 인디애나가 미러키상 3승 1패를 거뒀을 정도로 상성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만약에 지금 솔직히 이번 시즌 내내 부진한 게 저는 딱 2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지금 우선 니스미스하고 nem바드가 결장 중이라는 거. 팀 내 주전 2명이거든요. 완전 주전 핵심급 2명이 빠져있는 게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 2명도 다 리바운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얘네가 없는 건 가뜩이나 리바운드 꼴찌 팀에 더 두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옵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할리버튼이가 올 시즌 그냥 못하는 선수예요. 이제는 올 시즌에는 결코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1인분 역할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디애나가 반등을 이뤄낸다라면은 미러키 전에 하는 게 맞다. 왜냐 상성적으로 미러키 전에 상당히 강했고 큰 무대 플레이오프에서도 미러키 상대로 꺾은 기억이 불과 작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어반은 피해보는데
어, 접근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인디애나가 반등을 만약에 읽어낸다라면 미러키전이 제일 유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카고랑 애틀 경기는 자, 시카고랑 애틀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틀란타는 컵 대회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뭐 득실 마진도 나쁘지 않게 좀 챙겨온 편이고 그러고 2승 0패 패도 없이 보스턴 원정에서 1점 차 승리를 거두고 워싱턴은 좀 여유롭게 이겼고 이런 상황인데 시카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워싱턴은 뭐 당연히 누가 봐도 탈락하는 팀이고 시카고는 이 컵 경기를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애틀란타한테 지는 순간 시카고는 끝입니다. 시카고는 무조건 이겨야 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컵 대회에서 그나마도 생존을 하려면은 최소한의 이 컵 경기 시스템이 제가 이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기당 1승마다 승리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와일드카드만 진출을 해도 상금이 굉장히 두둑하게 챙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카고가 가뜩이나 정규 시즌 중에 한 경기로 포함되는 경기이기도 한데 포기할 가능성은 없죠, 당연히. 저는 포기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시카고가 이기려고 발악하는 경기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데이터로 접근했을 때는 이 경기는 시카고 승이건 뭐건 뭐 프렌이건 마인이건 좋게 볼 수 있는 경기는 절대 아니고 데이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바가 제일 메리트 있어 보이죠. 가뜩이나 제가 이거 처음 분석 시작했을 때 기준점이 241.5였는데 지금 이제 녹화 틀기 전에 보니까 243.5로 기준점이 대략 한 2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 경기는 초장부터 오바 쪽으로 좀 해외 쪽에서 몰리고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틀란타, 시카고 올 시즌 둘 다 페이스 수치 빠른 편이고 실점은 많은 팀이고 수비는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팀이고 그리고 양 팀이 모두 캐치앤슛 빈도도 높고 3점 시도도 적지 않은 편이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오바가 좀 유력해 보이긴 하죠. 경기 양상만 대충 시뮬레이션을 그려봐도. 근데 어찌됐건 지금 되려 더 불안한 거는 시카고가 직접 미러키에 보여줬던 4쿼터 5분 놀았었던 그 미치광이 같은 모습 그리고 애틀란타가 직전 골스전 팀야투 33% 3점 몇 프로였죠? 20 몇 프로였나? 10 몇 프로였나? 완전히 여자 농구보다 못한 수준의 경기력 이것만 봤을 때는 오바가 좀 쫄린단 마인드인데 솔직하게 근데 이건 반등복이 맞습니다. 골스 수비랑 시카고 수비랑 견줄 수가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애틀란타가 재미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서부팀한테 좀 많이 약해요. 애틀란타가. 대려 같은 동부 팀들한테 좀 강하고 올 시즌 서부 팀 상대로 평균 득점 110.2밖에 안 됩니다. 애틀란타는 평균 득점으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110.2면은 낮아도 많이 낮은 편이죠. 올 시즌 서부 원정 5경기나 치른 게 애틀란타인데 평균 득점이 109.2입니다. 110도 안 되는 수준이고 반대로 동부팀 원정 경기에서 119.3이었어요.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죠. 즉 같은 원정이어도 동부 원정하고 서부 원정은 분명히 무게감 자체가 좀 달랐던 게 애틀란타입니다. 저는 이건 그냥 오바 까고 볼게요. 컵 경기 오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고 서브는 시카고 프렌 역배승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하고 포틀랜드 경기는 이게 여러 가지를 컨트롤해야 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조에는 지금 2승을 찍고 있는 팀은 없습니다. 휴스턴이 이긴 포틀랜드랑 똑같이 1승 0패 상황인데 득실 마진을 잘 벌어왔죠. 지금 휴스턴이 NBA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휴스턴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승을 아주 잘하고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하장 마인 깠을 때 편한 팀, 제 입장에서는 마인 성애자인 제 입장에서는 동부에서는 뉴욕 닉스, 서부에서는 휴스턴 로켓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막 보스턴 뭐 이런 진짜 기준점 높게 받고 평소에 이런 애들보다도 휴스턴이나 뉴욕 마인 깠을 때 더 마음이 편하네요. 얘네는 우선 가비시 타임을 그렇게 선호하는 팀들도 아니고 가비시 멤버들도 단단하고 그리고 뭐 보스턴 같은 강팀들은
감시 타임에 막 연거푸 스코어링 런 발생한다고 작타면 안 부릅니다. 휴스턴하고 뉴욕 닉스 불러요. 그 정도로 마인 성향이 뛰어난 휴스턴하고 뉴욕 닉스를 상당히 마인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 경기 마인을 충분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은 휴스턴의 지금 기세가 정말 좋죠. 전 시즌도 막판 프롭 경쟁에서 부상 이슈 발생되기 전까지 보여줬던 이 연전연승, 엄청난 마진 기록들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그때랑 소름 끼칠 정도로 흐름이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시즌에는 제일런 그린보다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정말 미친 수준으로 엄청난 효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휴스턴은 지금 6연속 핸디캡 승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배받고 마인 성공한 경기는 5번, 한 번은 역배받고 승리한 경기. 우선 오늘처럼 두 자릿수 핸디캡 받은 거는 이번 시즌 휴스턴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워싱턴 전에 13.5 핸디 받고 15점 차로 승리하면서 마인 성공. 특히 휴스턴은 홈에서 더 이 진가가 발휘되는 팀입니다. 현 시점 홈에서 6연승 중인데 올 시즌 홈에서 7승 2패고 홈에서 승리한 경기에서 모두 핸디캡 승리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면은 올 시즌 휴스턴 홈에서 득실 마진 플러스 12.1, 올 시즌 승리한 경기에서 평균 점수차가 15.4점, 대승 가능성이 아주 높게 여길 만한 지표를 보유하고 있죠. 근데 포틀랜드도 최근 4연속 핸디캡 승리를 달성하면서 충분히 좋은 핸디캡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직전 오클라호마전에도 12.5 마인 받고 10점 차로 지면서 프렌 성공. 올 시즌 포틀랜드가 원정에서는 다 역배를 받은 팀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2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2승 5패. 원정에서 포틀랜드가 이 5패를 기록한 경기 중에서 3번을 마인 당했고 2번을 프렌을 성공했거든요. 프렌 성공한 팀이 피닉스랑 직전 오클라호마전. 포틀랜드가 올 시즌 원정에서 득실만 마이너스 6.9.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포틀랜드가 무난하게 지든 경기 있죠. 패배한 경기에서 평균 점수차가 마이너스 19.2점입니다. 그 대패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포틀랜드 역시도.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역시도 휴스턴 마인이 훨씬 더 유력한 그런 데이터가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휴스턴은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 권리적거릴 GTD도 없어요. 포틀랜드 사이먼스, 에이튼, 스쿠트 핸더슨이 GTD인데 에이튼은 그 결장 유력입니다. 가뜩이나. 근데 솔직하게 포틀랜드가 올 시즌에 그나마 좋은 건 리바운드 수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리바운드가 좋다라는. 근데 포틀랜드가 저는 휴스턴 상대로 리바운드를 압살은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올 시즌 공격 리바운드 1위가 바로 휴스턴이고 세컨드 득점 1위 휴스턴. 그러니까 리바운드 관련된 지표 휴스턴이 올 시즌 무조건 다 1위입니다. 포틀랜드는 한 3위권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휴스턴 마이애미인으로 썩은 원래 이것도 언더 쪽이었는데 컵 경기라서 패스로 바꿨습니다. 덴버랑 댈러스 경기는 제 이 경기는 이거부터 이 경기는 그냥 서로 우선 이기려고 좀 발악하는 경기가 되겠죠. 같은 1승 1패고 득실 마진은 관리할 수가 있는 경기가 아니니까 사실상. 그러고 돈치치는 댈러스는 돈치치가 결장 확정이고 덴버는 요키치가 결장 확정은 아니고 GTD인데 우선 소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팀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다. 딱 이렇게 나오면. 근데 제 경험상 팀 연습에 참여를 못했으면은 결장 가능성을 솔직하게 좀 오버까지 좀 과장하자면은 70%까지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원래 팀 연습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사정이 좀 곡이 깊어졌대요.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요키치가 결장한다고 전 보고 분석을 진행한 경기거든요. 결국엔 요키치 없는 덴버랑 돈치치 없는 댈러스랑 맞붙을 때 어느 팀이 좀 더 세 보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댈러스라고 봅니다. 덴버는 우선 식스맨 애들도 경험도 너무 없고 에너지 레벨은 최근에 보여주긴 했어요. 에너지 레벨은. 근데 기본적인 뭐 사이즈라든지 리바운드 지표라든지 댈러스의 애들이 꿀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덴버에 지금 사실상 요키치가 없는 상황에서 1옵션 잡아야 되는 선수는 마포주 아니면은 자말 머레이죠. 근데 자말 머레이는 올림픽 때부터 계속 기복 너무 심하고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가 많았고 마포주는 여전히 주사위 열심히 굴러가고 있고 에이스 스타퍼 역할을 이제 해줘야 될 에런 고든 결정하고 있죠. 댈러스는 딱 돈치치만 없는 건데 명확하게 1옵션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카이리 어빙이라는. 그래서 저는 댈러스가 그거 한데 이게 어쨌든 덴버가 홈발을 많이 맞는 팀이다 보니까 덴버가 정배를 받은 경기거든요. 댈러스 프렌을 저는 미리 가놓겠습니다. 미리 그냥 이게 요키치가 확실하게 아웃으로 바뀌면은 저는 댈러스가 정배로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이건 돈 10만 원 정도는 댈러스 프렌 미리 가놓을게요. 저는 클리퍼스랑 세크라멘토 경기입니다. 자, 우선 클리퍼스는 이번 경기 역시 노먼 파웨리가 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컵 경기라는 이 동기부여랑은 별개로 양 팀 모두 지금 0승 1패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냥 양 팀 모두 그냥 승리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뭐 득실 마진 뭐 관리하고 이럴 상대는 아니고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자는 마인드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양 팀 모두. 근데 지금 세크라멘토는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사보니스가 인저리 리포트에서 빠지면서 이번 경기 복귀가 확정됐고 드로잔 역시도 복귀가 확정됐거든요. 사실상 세크라멘토는 이제 주전 베스트 5가 다 회복이 된 셈이고 클리퍼스는 노먼 파웨리가 결장을 확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이 노먼 파웨리가 직전 시즌까지만 해도 벤치 리더에서도 식스맨 상을 타도 될 엄청난 좋은 선수 이 정도였다면은 이번 시즌은 에이스입니다. 팀 내 에이스. 클리퍼스의 팀 내 최다 득점자가 그러니까 평균 득점이 제일 높은 선수가 노먼 파웰입니다. 평균 31득점. 야투율도 49%거든요. 개인 야투율이 3점 성률도 48.7%입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농심 모드예요. 농구 신모드. 제임스 하든이 개인 야투율 지금 30%대 받고 있고 3점 성률 30대 극초반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임스 하든이 지금 에이스 인상은 절대 아니고 노먼 파웰이가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덴버에 요키치 없고 댈러스에 돈치치 없는 것처럼 클리퍼스에 노먼 파웰이 없는 거 굉장히 무게감이 크다라고 좀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세크가 아시겠지만 직전 경기 애틀란타 진 거는 사보니스가 없었던 게 굉장히 컸죠. 사보니스가 도만타스 사보니스잖아요. 별명이 도마타스 사보니스예요. 모든 걸 도맡는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세크라멘토의 뭐 컨트롤 타워 역할부터 모든 거 정말 득점부터 리바운드 잔밀까지 모든 걸 다 맡아온 게 이 도만타스 사보니스인데 사보니스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나는 팀인데 복귀를 확정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하든이 평소랑 달리 막 주사위 6 나와서 막 쏘는 족족 다 들어가고 주바치가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에 한번 있었는데 이때 클리퍼스가 다소 수월하게 이겼죠. 그때 세크의 3점 성률이 10% 나왔습니다. 10%. 딱 10%. 그러니까 아예 슛이 아예 안 들어 고장난 날. 그럼에도 9점 차로 졌어요. 막 20점 차, 30점 차로 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노먼 파이 그때 당시에 양팀 맞대결 이 올 시즌에 불과 며칠 전에 이때 맞대결에 이 클리퍼스가 9점 차로 이겼을 때 최다 득점자가 노먼 파일이었습니다. 32득점으로. 노먼 파일이가 사실상 하드캐리하고 승리 만든 거나 다름없었던 경기였어요. 노먼 파일이가 제일 잘했고 두 번째로 주바치. 이런 경기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먼 파일이가 없으면 이건 세크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세크 승메인으로 이것도 원래 서브는 언더였는데 패스로 바꿨습니다. 컵 경기라서. 다 없애버릴게 이제.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오늘은 거의 좀 정배 위주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분석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득실 마진이라는 컵 대회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죠. 그리고 컵 경기 언더 갔다가 직전 0점으로 부러져가지고 올킬 못하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지만 컵 대회가 이게 거의 이게 3일차거든요. 컵 대회 3일차 아닌가 4일차인가? 3일차인가 4일차인데
제가 여태까지 컵 대회 일정 결과물을 딱 뽑아봤을 때 오바가 70% 이상, 근 80% 이상 찍혔을걸요? 그 정도로 언더보다 오바가 압도적으로 유력하니까 언더 좋아 보인다고 언더 들어가지 마시고 가급적 컵 경기에는 그냥 오바 좋아 보이는 거 골라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오늘 저처럼 득실 마진, 이 득실 마진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과 안 해야 되는 상황을 좀 구분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걸로 잘 골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컵 경기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한결 더 좀 흥미롭더라고요.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자, 오늘 레이커스가 막판에 하도 자유투를 놓쳐 짜증나서 그냥 경기 껐는데 레이커스가 오늘 졌네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완전 쓰나미 데이였네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레이커스랑 미네소타는 국민픽 수준으로 많이 몰린 날이었거든요. 근데 레이커스까지 지면서 오늘 1정배 3역배 떨어졌네요. 그죠? 샌안토니오만 정배가 났고 가뜩이나 샌안토니오 경기는 유타 프렌 대려 더 몰리면 몰렸지 들 몰린 경기는 절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NBA는 거의 다 그냥 초상집 분위기일 겁니다. 적중한 사람은 저 역시도 오늘 이 좋아 보이는 단폴 오늘의 단폴 경기가 몇 연승이요? 8연승에서 마감이 됐고 그렇죠? 오늘의 단폴 8연승에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NBA는 3연승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연승이 막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내일은 아주 잘해서 연패하지 않고 그 흐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